안녕하세요, 어니티비 어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중고 수입차 사도 지읒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너 대체 무슨 차를 추천하는데 너는 왜 3 시리즈를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 중고 수입차를 사야 된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가격이 싸야 됩니다. 판매가가 저렴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키로수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사고 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용도 변경이나 뭐 그런 이력이 있을 수 있는데, 세대 사고가 있다거나 명의가 많이 변경된 게 아니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키로수가 좀 있고 하게 사고가 있는 것이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비교적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차를 구매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지보수는 첫째는 애프터마켓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둘째는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중고 수입차를 사면 무조건 센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닥터위크라고 해서 BMW는 정비비를 15%에서 30% 정도까지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하는데, 그때가 아니면 사실 센터 갈 기회가 많이 없고, 왜냐면 너무 비싸고 동네에 잘 아는 카센터나 사설 정비소를 가게 될 텐데, 정품 부품으로 모든 걸 구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수입차는 작은 부품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큰 부품, 가격대가 좀 있는 거라면 OEM을 이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슈퍼마켓이 잘 되어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거는 이 정보를 얻기가 너무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뭐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 자동차 정비에 관한 거는 그 실사용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고, 뭐 후기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으면 수리하는데 애먹지 않고 카센터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대단하신 분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기름값이 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타면서 드는 돈이잖아요.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기름값이 비싸면 이 차를 기름값 무서워서 타지 못하게 돼요. 첫째, 판매가; 둘째, 유지보수의 용이성; 셋째, 기름값을 크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이 벤츠에서는 C클래스고, BMW에서는 320D와 118D입니다. 폭스바겐은 골프 정도, 요 세 가지 수입차 브랜드를 추천을 드리고, 20대 사회초년생분들이 살만한 중고차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벤츠에서는 C클래스, BMW는 320D를 가장 추천을 드릴게요. 두 가지는 워낙에 글로벌로 많이 팔린 차기도 하고 D세그먼트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에 와서야 D세그먼트의 무게가 많이 모호해지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사이즈, 소나타, K5, 3 시리즈, 벤츠 정도가 G70까지 D세그먼트 정도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있는 차들이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실용성 있고 어느 정도 디자인적으로 많이 예쁜 차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320D 벤츠 C클래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D세그먼트를 추천을 드리고, 이 2순위 제가 이제 118D하고 A클래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차들은 일반 세단형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이 차들 소형 해치백으로 추천을 드리고, 차들은 진짜 소형차예요. 센트에서 아반떼 요 사이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차가 작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작은 차에서 트렁크까지 좁아버리면 이게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A 클래스, 일단 CLA 클래스 이런 건 누가 사냐면, 좀 스포티한 주행을 원해서 트랙을 간다던가 아니면 와인딩을 즐긴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시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를 가장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영상의 취지는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와 프리미엄을 가져가면서 저렴하게 중고 수입차를 하자는 취지인데, 폭스바겐의 골프는 살짝 브랜드 프리미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뭐 BMW나 벤츠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 인식이, 폭스바겐은 약간은 서민차 느낌? 그런데 왜 골프를 추천하냐?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이고, 뭐 골프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추천하는 차잖아요. 그런 차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랜드 프리미엄은 벤츠와 BMW보다는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바로 엔카로 들어가서 제가 미리 골라놓은 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차는 이런 가격 정도로 형성돼 있구나,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그럼 이제 바로 엔카로 들어가서 차량을 보겠습니다. 먼저 벤츠부터 말씀드릴 건데, 벤츠의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이 W205 이 연식의 벤츠에서 C200 가솔린, C200D, C220D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일단 C200D는 뺐습니다. 왜냐? C200D는 1.6L예요. 이게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의 컴팩트 세단에서 1.6 디젤이 막 엄청나게 부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은 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렴하더라도 제외를 했습니다. 이제 C220D부터 볼 텐데 1990만원에 얘는 뭐 군더더기 없는 흰색이고 저는 BMW는 흰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벤츠는 요 라인들이나 요 디자인이 흰색이나 은색 요 두 가지가 좀 많이 멋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벤투스 S2 AS 요 올 시즌 타이어 그냥 나쁘지 않은 타이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휠 이런 까짐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살짝 까져 있긴 한데 운행은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 이 정도까지면 뭐 저도 있습니다. 벤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벤츠 송풍구 나왔죠. 요 송풍구 보시면 여러분 그냥 벤츠 사셔야 됩니다. 이 송풍구 디자인은 진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거 뭐 그 스팅어인가? 약간 따라 했던데 뭐 전 이 원조가 더 멋있는 것 같네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계기판 이렇게 생겼고 벤츠의 시그니처죠. 여기 핸들 컬럼에 달린 기어봉입니다. 뭐 딱히 볼 건 없습니다. 굉장히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매물 보시면서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지 보시면서 감가를 하면 될 부분이니까 성능 점검은 굉장히 깨끗했고 뭐 딱히 문제될 것도 없어 보이죠. 여기에 되게 여기 앞에 여기 외판과 주요 굴곡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아래로 내리다 보면 여기 요런 게 있거든. 조수석 휀다 손상 요런 게 이제 찍힘이 있다거나 살짝 까져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혹은 어떤 악질적인 차들은 여기에는 아무런 골격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이드실 패널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사이드실 패널은 좀 찜찜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고 조수석 휀다 손상 뭐 가서 보시고 감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보험 이력을 한번 볼게요. 보험 이력은 소유자 변경 이력 0회고요. 내차 사고 이력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오히려 감가에 준 것 같아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 7개월 정도 있는데 요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엄청나게 긴 기간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뭐 차를 2대를 박았나봐요. 이렇게 2대를 물어준 걸 보니 이런 거는 타차 보험에서 처리는 내 차 사고는 워낙 적은 돈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거는 한번 헤이딜러에서 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요 2개는 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처음 박은 차가 요 차 같고 두 번째 박은 차가 요 차 같은데 근데 뭐 이런 차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정비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2대 합쳐서 3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큰 벤츠가 큰 손상을 입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 있고요. 95,000km 탄 19년식의 벤츠 C220D 1990만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차도 역시나 흰색의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다음 차는 C클래스 C200 아방가르드 가솔린 모델입니다. 여기 이렇게 윙을 귀엽게 하나 달아놨어요. 맞네요. 키너지 AS 올 시즌 타이어 그냥 컴포트한 타이어입니다. 이거는 사실 내부 실내는 BMW하고 비할 바가 없이 벤츠가 압도적으로 예쁩니다. 얘는 보험 이력부터 볼게요. 보험 이력은 소유자 변경 이력은 1회 있는데 이 중고차 매매 상사로 바뀐 이력이 하나가 있고요. 내 차 피해와 타차가에는 보장에 조금 돈을 쓴 사고였던 것 같아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까요? 요런 거를 살짝 써놓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 피해가려고 자동차 검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쇼부를 한 건지 뭐 거기서 그냥 써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 요런 거는 계약서 쓸 때 짚고 넘어가면 이런 걸로는 본인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얘는 한번 실제로 볼 때 요런 거를 잘 봐야겠네요. 고장 코드라든지 핸들도 끝까지 돌리면서 이렇게 시동도 많이 걸어 보시고 이런 걸 써놨다는 게 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정도의 차가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00 아방가르드 한 대를 더 갖고 왔는데 얘는
벤츠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연식이 17년식이고 키로수는 11만 9천 킬로 정도 뛰었어요. 가격은 1690만 원, 상당히 저렴하죠. 얘도 별건 없습니다. 뭐 보면 타이어 이렇게 17인치짜리, 얘는 피렐리 타이어가 껴있는 것 같죠?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비싼 타이어를 여기다 껴놨지? 저희는 가서 트레드만 좀 확인해서 트레드만 적당하다면 그냥 타면 됩니다. 앞선 차량들과 완전히 똑같은 실내고, 바로 보험 이력 좀 보겠습니다. 얘는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얘는 소유자 변경이 2회 정도 있네요. 보면 2017년에 2년 정도 탔다가 3년 타고 2019년에 소유자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차가 연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차주가 사가지고 여기서 한 6년 정도, 지금 2025년이니까 6년 정도 잘 탔으니 어느 정도의 정비는 하면서 타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아마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성능정보 기록부 한번 볼까요? 양호하고, 여기서 뭐 이런 게 있네. 뭐 휀다로 조정했고 트렁크도 조정했다. 뭐 트렁크 조정이야 뭐 뒤에서 약간 밀렸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휀더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사고가 있었으니 이 정도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가격이 일단 너무 괜찮고 시운전에서 별 문제만 없다면 저는 이런 차면 굉장히 살만할 것 같아요. 키로수도 적당히 11만 9천이고 1인 소유 차량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 아무래도 이 차를 타다가 리스로 타다가 인수를 해서 차 번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요거는 자세하게 딜러가 얘기해 주겠지만 요 소유자 변경 이력하고 번호가 같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럴 확률이 조금은 있는데, 여기 이 사이사이 보면 좀 매매 상사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아마 이 차를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 헤이 딜러가 이게 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차 번호 넣으셔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벤츠를 봤으니까 빠르게 BMW 넘어갈게요. 벤츠는 보시면 알겠지만 한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C클래스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BMW 320D 깡통 모델입니다. 모던도 아니고 M 스포츠도 아니고 뭐 럭셔리도 아닌 그저 깡통. 제가 타고 있는 320D와 완전히 동일한 트림이고, 그런데 색깔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원래 이 색깔로 살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요거 진짜 멋있는 색깔입니다. 제 취향을 한껏 담아서 선택을 했고, 18년식에 12만 3천 킬로 뛴 디젤입니다. 12만 1,430만 원에 아주 가성비 있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죠. 12만 3천이나 뛴 디젤 추천해주는 거 너 미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 15만 킬로 뛴 거 사가지고 한 번도 고장 없이 지금 5년 동안 잘 타고 있으니, 이 직접 가셔가지고 상태만 잘 보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거. 이 BMW 파란색은 왜 제가 추천했냐면, 이 BMW 좀 스포티하게 나오고 컴팩트한 차다 보니까 오렌지 컬러나 파란 색깔 같이 좀 쨍한 원색 컬러를, 실제로 3시리즈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을 오히려 더 좋아하실걸요? 컨티넨탈 타이어를 뭐 AI가 무슨 눕기 딴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되네요. 광택을 열심히 했는데 독특합니다. 이 차에는 일반 3시리즈 순정 휠이 아니고 BBS 휠이 껴있는데 이거 좀 독특하네요. 320D 깡통의 가장 아쉬운 점, 이 핸들, 버스 핸들이 그대로 박혀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나중에 구매하셔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면 중고 엠팩 핸들 구매할 수 있어요. 뭐 신품 엠팩도 가능하니까 정 내가 버스 핸들이 거슬린다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바꿔야지 하면서 아직도 그냥 타고 있어요. 요 하이그루시가 살짝 거슬린다. 제 영상 보시고 셀프 랩핑 하시면 됩니다. 조장치 옵션이 달려있는 거. 제 차는 깡통이라 이런 것도 없거든요. 나름 연식이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된 거는 개꿀 옵션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벤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키로수를 좀 감안하고서라도 이 가격대에 이 3시리즈 요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했던 차인데 1,430만 원, 이거 정말 신차 대비해서 27%밖에 안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차가 서울 강남에 돈 좀 있던 분이 탔던 차 같은데, 그러면 나름 좋은 신호네요 이것도. 이런 차는 진짜 살만하죠. 보험 이력 볼 것도 없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은 소유자 변경 이력이 1회 있고 자동차 매매 상한으로 바뀌면서 소유자 변경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내 차 피해는 뭐 3가지 정도 있는데 뭐 별거 아닌 사고들인 걸로 추측이 되고, 점검도 한번 보죠. 청량점검에서도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어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출가스 미측정을 했다는 거는 디젤 뭐 DPF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계약할 때 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배출가스가 왜 미측정됐냐, 자동차 상태를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고 가격도 괜찮네. 그래서 F바디는 사실 하나밖에 추천을 안 드렸고, 여러 가지 3시리즈 관련 영상 올릴 때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뭐 G바디는 지금 어떻냐.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G바디가 좋죠. 좀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까지 가성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대가 그렇다고 F바디가 구형이냐, 구형티가 엄청나냐. 지금 이 F바디 320D F바디들은 도로에서 지금 몇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차입니다. 전혀 구형티 안 나고, 오히려 이게 너무 신형 같아서 그렇지 벌써 나온 지 5년 된 차예요. 지금 1년 뒤면 얘도 바로 구형차 돼버립니다. 그냥 F바디가 아직은 가성비가 더 있는 것 같으니 사회 초년생분들 무료해서 G바디로 가시는 것보다는 껍데기만 달라졌거든요. 껍데기만 정말 달라요. 이게 이렇게 깔쌈하게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니까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지, 얘도 실제로 보면 클래식하고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입니다. 제 차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형티 전혀 안 나고 진짜 멋있어요. 오히려 BMW만의 색깔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서 BMW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은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용납되질 않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F바디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0D하고 벤츠만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져 버렸어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 벤츠 A클래스하고 BMW 1시리즈, 폭스바겐 골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